이런 재활용 업체를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대표님께서 이런 재활용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아, 조언요? 네, 조언? 네, 네. 뭐 돈을 버는 쪽이에요? 아니면 뭐 이런 일을 하는 쪽이에요?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런 일을 네, 한번 네. 나도 공병상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죠. 네,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할게요. 네. 제가 2010년도에 모 TV에 네. 출연을 했어요. 네, 네, 출연했는데 거기서 아주 진짜 이 돈 많이 버는 것처럼 네. 막 보여가지고 네. 갑자기 이 공병상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습니다. 그 TV 보고요. 네. 네. 그 방송을 보고 네. 야 나도 저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네, 네, 네. 그죠? 네. 그래가지고 공병상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전국에 생겼어요. 네. 전국에.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갔을까? 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해오던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에 사와서 19원을 주는 수수료를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 거래처를 뺏기 위해서는 101원을 주던 102원을 주던 더 줘야만이 그 사람한테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야 어디는 102원 준다는데 이러니까 우리도 올려줄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되면 가격을 올려주면 결국은 우리 돈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3개월 정도 있으니까 다 없어졌어요. 새로 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없어졌을까요? 그냥 판단하시기에 왜? 그러면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3개월 방송만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내가 대들어서 해보니까 3개월 만에 이건 돈이 남는 게 아니고 적자가 나니까 접는 거 아니에요. 잘 되면 안 접지. 근데 그 사람들이 왜 3개월 만에 접었을까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답 같은데 준비성이 없었다. 그렇지. 네. 모든 사업은 그래요. 네네. 지금 재활용 업계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네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재활용업이 됐던 네네. 하다못해 내가 동네 구멍가게를 하던 네네네. 아니면 무슨 제품을 납품을 하던 뭐를 해도 나한테 맞는 적성이 있잖아요. 네네. 맞는 일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리 등치가 좋고 힘이 좋아도 내가 저거 못해 내가 힘들어하면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활용업계 이런 공병상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진짜 이런 업체에 가서 부딪히고 몇 개월이고 해봐야 네. 이렇게 해서 마진을 남기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구나 이게 터득이 되지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라고는 대답을 못하지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한다면 이런 업종의 회사에 가서 네. 어느 정도 근무를 해보고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저는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할 때 공병상, 그 다음에 고물상 네. 이런 데를 다 사전 탐사를 다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걸 했을 때 과연 얼마를 벌고 얼마가 뭐 까질 것이다 아니면 얼마가 남을 것이다 이것까지 반비례 탁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다니면서 다 이 반응들을 보면 하지 마라. 왜 공병상을 뭐라 하냐. 그 힘드는 걸 뭐라 하냐. 이러는데 나는 나대로 그걸 캐치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여자를 하나를 꼬셔도 그 여자한테 뿅 갔잖아. 네.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큰 게 아니고 처음에 1톤 차 하나 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주스러 다녔지. 그러다가 이제 거래처가 생기다 보니 직원도 늘리게 되고 제가 한참 잘 저기 할 때 코로나 전에는 40명대까지도 있었어요. 직원이요? 네, 직원 40명대. 그 40명이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갔지. 근데 지금은 20명대 정도밖에 없어요. 22명인가 그래요 지금. 근데 왜 사람이 줄었냐면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은 없어요. 힘들고 더러운 일 안 하려고 그런 거죠? 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업종은 한국 사람 쓰기보다는 외국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입장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청년들도 보면 절대 이렇게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네네. 누가 뭐 어디 가서 진짜 지금 아마도 이
길을 걸어가다가 500원짜리 하나 떨어져 있어도 안 주술라 그럴 거요? 주술까? 안 줬을 것 500원은 같아요. 주술 것 같아. 500원은. 안 근데 줬을 것 100원짜리는 안 주고 차고 갈 것 같아. 그죠? 네. 응. 네. 근데 이거 20원 보고도 하잖아요. 네. 20원도 죽고 있잖아. 네. 그 마음이란 얘기지. 이 사업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그 대표님께서 영원의 철학인가 책도 내셨더라고요. 인생 갚은 10원 철학이지. 그 10원 철학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네. 요약을 해보면 길을 걸어가는데 1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 네네. 과연 그거를 구부려서 주워서 내 주머니에 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네. 근데 나는 그거를 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도 나는 그걸 주워서 내 주머니에 넣었다. 그래서 사람 인생의 갑부에 네. 10원에 대한 철학이에요. 네. 재활용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재활용이 됐던 재사용이 됐던 네네네. 환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이 국민 의식이 재활용에 대한 그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아무리 소주병도 단가가 높고 금액이 높아진들 절대로 개선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최고 먼저 우리나라 국민 의식을 바꿔야 된다. 재활용, 재사용이라는 범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자꾸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꾸 광고를 좀 내주고 해야 되는데 숨어 있는 존재로 지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페트병 하나를 배출을 한다고 해도 우리 지금 보면 뚜껑이라든지 아니면 그 옆에 붙어 있는 라벨 네, 라벨. 이게 다 재질이 달라요. 라벨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기술이 좋아져서 사실 페트병은 뚜껑 제대로 닫아주고 네. 페트병 뚜껑 닫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딱 뚜껑을 열고 빈 통이었을 때는 압착을 시킨 다음에 뚜껑을 딱 닫으면 펴지지 않습니다. 네, 네. 그게 워낙에 부피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네. 버려줘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뚜껑을 따로 따서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분쇄가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적정선에 물에 띄우면 재질이 다른 거는 다 밑에 가라앉고 분리가 됩니다. 그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페트병도 라벨지만 떼서 그 라벨지는 일반 쓰레기. 네. 그죠? 그 다음에 페트병 투명색은 아주 고가의 원료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배출이 되는 거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보면 페트병 같은 경우는 뭘로 만들까요? 플라스틱 아닌가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뭘로 만들어요? 석유? 원재료가. 석유? 그렇지. 네. 석유가 원 플라스틱이 되는 네. 거예요. 그죠? 그러면 플라스틱을 어느 정도 온도로 해서 녹이면 뭐가 될까? 석유 되겠죠? 석유가 되겠죠. 네. 그죠? 아주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플라스틱도 투명 플라스틱만 별도로 배출해서 버리면 원자재 구입이 상당히 쉽겠지. 대표님 이게 업체가 오다 보니까 조금 포천에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공병 수집 업체들은 수도권에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멀리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러면. 자, 우리 공병상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큰 차가 와서 적재도 해야 되고 또 하차도 해야 되고 이렇게 네네네. 어느 정도 공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이런 공병상은 절대로 수도권에 있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소리가 시끄러워요. 굉장히 시끄러워. 이게 네. 병과 병끼리 마주치는 네, 소리가 엄청나게 시끄러워서 네. 그 민원에 견디질 못합니다. 아, 지금 저게 그 소리예요? 예, 네. 병 구는 소리가. 네. 그래서 이 주변이 웬만하면 없는 쪽.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수수료 20원씩 받아가지고는 거기에 임대료를 부담할 수가 없어요. 아, 수도권에 땅값이 비싸니까요? 비싸니까. 아, 이해가 됐습니다. 인건비를 뽑아가지고는 월세를 낼 수가 없어. 아.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네네. 부산 직할시 같은 데는 한 두 군데 있어. 네. 부산 같은 데는. 네네. 뭐 직할시, 광역시 이런 데는 한두 군데 있는데 유독히 서울 시내에는 한 군데가 없습니다. 이 공병이. 네. 전부 다 외곽에 고양시, 파주, 네. 그다음에 이쪽 포천, 그다음에 이제 하남 쪽 이렇게 네.
그 수도권 외에 있지 서울 쪽에는 없어요. 네. 공병상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때는 언제였어요? 공병상은 어렵다는 표현이 네. 사실은 눈꽃뜰 새가 없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막 할 때는 일일도 없이 했으니까 일일도 없이 식구들 다 나와가지고 식구들끼리 다 했지. 네, 근데 네. 지금은 아시다시피 노동법이라는 게 참 좋은 게 생겼잖아요. 네, 주 이 얼마 이상은 일하지 마라. 네. 정부에서 주는 것도 없으면서 일하지 말라. 네. 그죠? 이런 거 나가면 좋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통 하루 8시간 근무를 해요. 더 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하지, 이제. 끌려갈 게임이. 이제 더 시키면 안 되니까.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사실 거의 12시간. 그리고 일요일도 없고. 네.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또 먹고 살고. 네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어느 정도 계획에 올라와서 직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이제 그 복지 쪽에 좀 많이 네. 신경을 쓰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죠. 근데 옛날부터 내려온 얘기가 있어요. 네. 공병장사는 골병 든다. 그죠? 뭔 얘기인지 알죠? 공병장사는 골병 든다. 이제 옛날부터 이게 내려오는 적이 있어. 그래서 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만큼 일이 험하고 힘들고 더럽고 어렵다는 거. 네. 그래요. 대표님 업체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병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보통 하루에 물량 나가는 것이 31,680병씩 곱하기 6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19만 병 정도. 네네. 하루에 19만 병 정도 납품해요. 엄청 많이 납품하네요. 19만 병. 네. 그죠? 납품하는 병수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선별하는 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진짜 많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것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소주를 엄청나게 먹는다는 얘기죠. 그죠? 아니, 맞아요, 틀려요. 네. 네.